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은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시장이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 녹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토요일이 될 건데,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발송을 하나요? 자, 어쨌건 금요일까지도 시장은 계속 등락을 했어요. 금요일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주중 내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이렇게 흐름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못 잡아요. 시장이 지금 방향을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매수세에 대해서는 누가 사든지 저가에서는 산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큰 흐름으로 올라왔다가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시장의 저가 매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박스권에서의 추세 흐름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이 상승 파동은 짧고 하락 파동은 좀 길고, 상승파는 짧고 하락 파동은 길고 하면서 지금 이미 2800선 이하로 내려와 있어야지 맞겠죠. 그렇지만은 지난 투자 전략들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 국내 주식시장 조정세가 나타나서 좀 1월 말 2월 이 당시에 투자 전략에서들 보시면은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 하락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지지는 강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 이상에서의 반등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파동의 조정, 중기 추세의 조정을 위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점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잡혔떨 게 아니고 오히려 저점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흐름, 그 이후에 안정을 찾고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그게 지지가 만약에 강하지 않았다면, 저가 매수 세력들이 강하지 않았다면 그랬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가 매수세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는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반등할 때 또 강하게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끝이 어딘지 몰라요. 조정이 당장 이제는 이번 주로 끝났을 수도 있고 다음 주 하루 더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까지도 박스권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끝은 크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그 힌트를 얻느냐? 저가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온다는 점,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 한번 보실 텐데요. 나스닥보다도 다우가 더 강했나요? 최근에 다우가 나스닥보다 계속 안 좋다가 안정감을 오히려 더 이번 주는 있었던 것 같고요. 뉴욕 증시는 신고가 흐름, 반면에 국내 주식 시장은 그렇진 못했죠. 고점 이후 1월의 고점 이후에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 월등히 강했죠. 딱 보이는 것부터가 강했죠, 최근에. 갓권을 보실 텐데, 갓권 역시도 국내 주식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었었고, 유럽 증시 볼 텐데요. 유럽 증시보다도 코스피가 어땠어요? 못했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증시들보다 부진했던 이유, 먼저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다른 증시보다 많이 튀어 올라왔었기 때문입니다. 뭐 일본 증시 올라왔을 때하고 이 11월 달부터 랠리 때 올라왔던 강도가 코스피가 월등하게 세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있었고, 다른 이유들은 우량주들이 뭔가 중심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뭔가 중심을 그렇게 화끈하게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 한번 보실 텐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비중 보세요. 전체 주식시장에서 21%,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25%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세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세 종목이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흐름이죠. 삼성전자가 11월 달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역으로 일부 기관, 외국인 이익 실현도 많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삼성전자 흐름, SK 하이닉스도 부진했었고, LG화학도 뭐 이번 주에는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1월 고점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려 보다 보니까는 지수가 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 업종 비교해 보자고요. 어때요? 업종이 더 강했죠, 삼성전자보다는요. 그쵸? 그 설명은,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에 절대적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부진했던 흐름, 반면에 업종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많이 선방을 했다는 건, 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로 수급은 유입됐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받쳐주는 종목들은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죠. 시장은 그만큼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특히 그 전에 시장이 많이 올랐었더라면, 있던 위치에서 11월부터 1월까지 이런 랠리가 펼쳐진 상태에서 많은 시장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이 수익률이 크게 났어요. 상대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1월부터 이어지는 횡보 구간에서는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거든요. 계속 불안해져요, 마음이. 그러면은 안 좋은 생각들을 하죠. 불편한 생각을 합니다. 호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악재의 귀가 열리게 돼요.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시장이 또 무너지게 되면은 2000 중반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잖아. 해외 주식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런 불안해진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럼 소극적이 되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 비중을 늘리질 못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서 보셨듯이 타짜들, 흔히 얘기하는 선수들은 지금처럼 하락할 때를 즐긴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 또 종목이 하락할 때를 즐긴다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과 조정,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서는 실제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적어져요. 계속해서 상승세만 쉬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갈 수 있다면은 좋겠죠. 좋겠지만 실제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의 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올 자금도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수급에서 정리가 되고 순환도 되고 그런 걸 겪은 이후에 더 강하게 시장이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추격 매수도 그때는 더 강해지니까. 그리고 타짜들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싸게 미리 공략을 해둘 수 있잖아요. 같이 추격해서 가는 게 아니고 경쟁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랠리야. 같이 경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같이 물량 경쟁 하게 되죠. 가격 경쟁 할 수도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물량 경쟁을 하다 보면 계속 가격만 올라가고 부담스러워지고 먹을 게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야지 실제로 밑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와요. 수급이 들어오고 시세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뒤에야 개인 투자자들이 붙겠죠. 많이 붙죠.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 20-3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을. 그 상태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은 시장에서 이런 조정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도 해놓고 원체 자금의 수단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타짜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또 지금에서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늘려 잡을 기회가 되는 거고, 시장이 랠리인데 뚜렷하게 언젠가 조정이 분명히 올 거라고 타짜들은 감을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기가 명확하게 언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은 올라가는 것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더 주식을 늘리지 못하고, 특정 시간에서 주식을 늘려야지 된다고는 알지만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타짜들은 마음 놓고 주식을 늘릴 수 있게 되겠죠. 편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게 되면은 타짜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 큰 자금을 움직이고 실력자들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흐름들을, 지금처럼 조정을 보이는 흐름들을. 그거는 여러 지식과, 물론 그 지식이라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습득할 수도 있는 거고, 경험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끝날 랠리가 아니고 이 조정 뒤에 더 큰 흐름이 펼쳐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당연히 투자자들 주식을 거의 뭐 현금 비중 없이 주식을 보유한, 이게 애매해요. 현금 비중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주식과 비주식이라고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타짜들의 경우라고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투자 시장에서 실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현금과 주식 비중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채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보니까 주식과 비주식 자산이겠죠. 그러면 비주식 자산에서의 부분을 주식 자산으로 이끌어오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에서는 다 끌어와서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고 현금 비중을 둘 생각도 안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금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좀 더 고단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투자 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 좋겠죠.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게까지가 어렵다면 실제로 계속해서 어느 시황에서나 주식으로만 해칭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량주하고 만약에 개별주가 있어요. 사실 우량주 갈 때 개별주가 덜 가거든요. 개별주 갈 때 우량주는 또 안 가는 성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주식으로 그걸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우량주 갈 때 우량주 따라다니고 개별주 갈 때는 또 개별주 따라다니고 계속 이제 100% 주식으로만 옮겨 다니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 유리할 때가 있고 주식시장이 불리할 위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채권에 관심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 유리한 정도를 따라서 현금과 주식 비중은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 주식 시장에서 100% 주식 비중으로만 다니는 건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같을 때 주식 비중으로 더 늘려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미 지금 수익이 1월달부터 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을 끌어와서 주식으로 더 늘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타짜하고 개인 투자자가 조정을 생각하는 괴리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 오면 그냥 괴롭기만 해요. 행복하지가 않고 두렵기만 하고. 반대로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항상 있으니까 이 이후에 분명히 시장은 랠리라는 확신도 더 잘 갖게 되고 갖고 와서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이 게임을,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노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여유있게 현금이 있으면은 베팅하고 그럴 때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유리해지죠.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여유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이나 대출로 주식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조건이죠. 그리고 항상 몰빵 투자, 주식의 100%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넣어서 하는 투자도 하지 않는다. 왜 타짜들이 조정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언제든지 자금을 더 끌어다가 주식에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런 형태의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금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조정, 이 박스권 언제 탈출할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이 2월달에 무엇인가를 확인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으로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짧게 조정 이후에 오히려 크게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선 빠지던 말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에서는 조정세가 길어야지 거래일로 따지면 10거래일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끝났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두려움을 좀 버리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투자 전략에서 올려드렸던 종목들, 키움증권,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먼저 키움증권인데요. 이번 주 내내 조정이네요. 이렇게 사실 추천주로 말씀드리고서, 물론 단기 추천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시장 영향이 있던 어쨌든 거나 간에 빠지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금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금융주들이 다 이번 주에는 물을 먹었습니다. 다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안 좋죠. 어차피 당장 오를 종목들을 추천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식 타짜 입장이라면 키움증권, 특히 키움증권 시장의 랠리는 이어질 거고, 시장이 여기서 좀 또 훅 살아나면 예탁금도 늘어날 거고, 거래도 당연히 튈 거니까, 시장의 거래도 튈 거니까, 그러면 탑자 입장이라면은 좋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런 류의 종목들을 모아가겠죠. KB금융도 제가 볼 때는 맥락을 같이 생각을 해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금융주라는 거밖에 같은 게 아니고, 이제 KB금융은 국내 은행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 점 때문에 KB금융에 대해서는 또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은요, 그냥 물론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로 지금 위치에서 접근해서 몇 년을 생각하고 본다면 이런 종목이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추천주, 사실 다음 주 추천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과연 시장이 만약에 돌아서고 그럴 때 어떤 종목들이 흐름이 나올 거냐? 저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이 다 반영은 안 됐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저는 삼성 SDI는 사실 반도체주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안격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에서 비트해줄 수 있는 그런 격으로 삼성 SDI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오늘도 좋았죠. 카카오 이렇게 뭐 언택트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대표 플랫폼 한국의 역사적인 그런 인터넷 업체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